네, 상한가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목 전망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자 시장에서 그래도 한 10에서부터 20% 이상가량 갔었던 특징적인 이슈를 좀 머금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빅텍, 그 다음에 메가이시스, 사모개발, 나노엔텍, 슈펙스 BMP, 그 다음에 평화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슈가 센 편은 아니지만 일단은 순차적으로 한 종목씩 살펴볼게요. 자, 우선 그 빅텍이 되겠습니다. 오늘자 시장 히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장중에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까지 휘청거리게 만들어 놨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돼서 장 마감되기 전에 우리 정부 당국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특별한 징후는 없다. 어쨌거나 이제 어느 정도 치료나 수술을 받은 거 정도까지는 팩트인 것 같은데, 특별히 건강에 아주 신비한 이상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내일자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가 안 좋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 시간 외쪽에서도 시 외쪽에서도 특별히 시세들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 만큼 우선적으로 내일자는 이런 형태. 원래 빅텍이나 스페코가 장대 한번 보여주고 난 다음날은 시세가 대부분 다 마이너스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짝하고 올라가는 거에 페이크 당하지 마시고, 오늘 나왔던 이슈는 오늘로써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추격 매수했다라거나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매도하고 빠져나온 쪽으로 빅텍, 스페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메가이시스 되겠습니다. 메가이시스 같은 경우는 본래 인공호흡기를 미국 쪽에다가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시세가 나왔는데, 메가이시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까지 겹쳤냐면은 자금 조달 소식입니다. 자금 조달 소식. 메가이시스 300만 달러 유치 성공 이렇게 나와 있죠. 플렉시 케어로부터 3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방식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제 전환사채 10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체인지아블 본드. 나중에 가서 채권은 지금은 채권이에요. 본즈인데 나중 가서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권리가 또 붙어 있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다. 예. 돈을 빌려주는 거 금액에 비례해가지고 주식으로 돌려받겠다는 거고, 그 계산하는 방식은 좀 복잡하고, 앞으로 한 2년 정도가량 안쪽에, 전사채 발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자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우선은 시세 자체는 쌍봉이 나왔고, 그리고 기업이 어느 정도 좋은, 품질로서 FDA 쪽에서도 사용 승인을 얻어냈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이런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금액 자체는 저게 37억이 안 되는 규모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좀 투자를 단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알짜배기 기업들은 저렇게 외국계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또 보고 나서 진행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이 종목이 더 올라가기를 바라고, 또 이런 매출액에 대한 증가세라든지 사업에 대한 성장세, 제품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주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상단부에서 매물대가 많이 두텁게 있기 때문에 단발적인 상승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각국의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아직 인공호흡기 관련돼서 품질 관련되는 문제는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불량, 진단키트 불량,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고 일부에서 제품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대규모로 수출됐던 인공호흡기가 문제가 됐다라고 나오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봐요. 예, 그게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메가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쌍봉자리, 그러니까 22,000원 대비 24,000원 요 라인 구간대까지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다만 주가가 움직였던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올라갔던 폭에
올라갔던 폭의 절반 정도까지, 한 요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정도가량 오게 되면 싼 자리가 옵니다. 모든 주식은 재료가 부각이 되면은 한 번쯤은 다시금 올라는 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가격 자체는 신규 편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이슈 자체도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슬금슬금 내려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 게다가 지금 종목 자체가 투자 위험 종목으로 뽑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죠. 뭐 위험하다는 얘기는 워낙에 주가가 단기간 내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호재는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요. 뭐 무리하게 이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올라갔던 게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사모개발 같은 경우는 남북 철도 재추진 기대감과 더불어서 중소형 건설주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화공영, 그 다음에 이제 사모개발 이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역배 상태에서부터 정배열로 들어가는 첫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격, 이평선들 간의 간격을 좀 좁혀주는 구간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구간대에서는 정배열 자리에서부터 올라갔는데 지금 자리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역배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단 매물대까지는 뚫어는 내줬고 작년도 6월달에 고점대 5,700원, 5,500원대까지도 한번 살짝 건드려놔 줬기 때문에 매물 수하는 좀 충분하다. 다만 이 종목이 아직은 현재 있는 구간대에서 단기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또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북 이슈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북 제재 관련돼서도 걸려 있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이나 유엔 쪽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봐줄 리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국민이 죽어가는데 뭐 북한하고 남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 뭐 이걸 기여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 내려왔을 때 그냥 수급적으로서만 대응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게다가 반등 자리가 기약 없이 진행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짝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질질질 뺐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시간이 한 2달 정도가량 걸렸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튼 역배 상태에서 올라오다 보면 아직은 단기평선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사모개발은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보세요. 나노엔텍이 드디어 고가 뚫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봐도 돼요. 이제만 고가 뚫어냈던 종목들은 조금 더 봐도 되는데 나노엔텍은 코로나 그 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태를 좀 갖추고 제품을 갖다가 위생상에 어떤 문제가 없게끔만 생산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수출 허가 받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도 그래도 이제 뭐 따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아주 쉬운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뭐 도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일단 나노엔텍은 오늘 그러한 소식에 따라서 올라가는 쌍봉 구간대입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쌍봉 구간대. 자, 오늘 거래량이 1,500만 주. 자, 나노엔텍 원래 거래량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나노엔텍 본래 거래량은 유통거래량 주수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주수. 대주주 쪽 지분 물량 빼고 대주주는 이제 나노엔텍 같은 경우 SK텔레콤인데 그래서 이제 더 든든할 수는 있어요. 자, 1800만 주가 유동 주식수인데 오늘 1500만 주가 거래됐으니까 거래량 많이 나왔죠. 거래량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외 쪽에서도 시간 외 나노엔텍 소폭 상승은 좀 해 있고 그러면 이 종목은 이미 고가를 뚫어냈던 상태에다가 재료까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여타 있는 진단키트 관련되는 종목들과 흐름들을 같이 할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오상 같은 경우에도 오상 어제 제가 오상 진단해드렸었죠. 오늘 윗골이 달린 음봉 형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 종목처럼 나노엔텍이는 오늘 재료가 나와서 각계 종목으로 또 개별 이슈로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실제 매출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와야지 가능하겠죠. 잔파동 정도가량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내려와야지 이제 좀 더 매력 있는 자리가 나와줄 거고요.
월봉선상에서의 큰 흐름 선상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000원대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나노현택 10,000원대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때는 실제 매출과 관련되는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뭐 수출 허가 뭐 종이 쪼가리 하나 정도가량 갖고는 좀 탄력을 좀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바닥 대비해서 3배 갔어요. 3,040원 저점 찍고 9,200원 갔으니까 3배 간 거예요. 적게 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책실한 관점에 나중에 차후에 한 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매출과 관련된 이슈 좀 더 부각이 될 때까지. 슈펙스 PMP. 자, 슈펙스 PM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화일약품과 슈펙스 BMP 합작 법인 에스앤드바이오가 글로벌 비임상 기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서 하나도 못 알아들만 얘기만 줄줄줄줄 써놨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지금 호중구 감소증이 뭐 어떤 거냐면 이 백혈구 내에 여러 가지 그 세포 조직 과립구가 있대요. 근데 이게 그 중에서 호중구라고 정상적으로 이게 감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백혈병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뭐 항암 치료 받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이 공격을 좀 당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러면 백혈구 자체에 대한 기능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면역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대중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슈펙스 BMP하고 더불어서 화일약품이 올라가는데, 근데 화일약품은 다른 이슈도 어차피 붙어 있는 거고요. 슈펙스 BM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간 오랜 기간 동안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됐었고 이제 정배를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더 재료가 나와주면 괜찮겠는데, 일단 종목 자체는 동전주죠. 그리고 이 종목은 과거에 이름이 크레아플래닛이네요. 크레아플래닛 과거 사명 자체는 유동지수가 한 1억 주 정도가량, 그 다음에 뭐 실적은 매년 몇백억씩은 하기는 하는데 단기 순이익에서 좀 많이 까먹고 있는 형국이긴 하네요. 그래도 아주 뭐 매출액이 0은 아니네. 이제 매출액 감소하는 부분들은 다소 좀 우려가 되고요. 흑자로서 이제 전환을 해서 간신히 좀 탈피를 한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 순이익이 뭐 매출액 대비해 갖고 뭐 한 50~60%가량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겠죠. 뭐 수급적으로 놓고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동전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료가 나오게 되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처럼 역별 상태에서 그냥 쏴버리면은 이렇게 눌려줬다 간다는 게 요 패턴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일자에 뭐 이거 뜯어먹겠다고 올라갔다가 그냥 주르 내려오게 되면은 요거 못 버틸 거예요. 예, 그 등락 자체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동전주들 같은 경우는 한번 재료가 붙게 되면은 상당히 좀 세게 가긴 합니다. 시간에서는 뭐 그렇게 특이한 움직임 동향들은 없고요. 오히려 조금 약세. 그러니까 오늘 등락 자체가 매물 소화를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내일자에 더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거는 고의적으로 흔들기도 상당히 어렵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바닥 구간대 있었던 또는 위쪽에서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 매물대를 떨궈 내버렸기 때문에 내일자는 수급적으로 더 올리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뭐 모멘텀 자체는 괜찮다라고 보고 지금 재료 자체에 대한 연속성은 다소 좀 떨어져요. 차후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0원에서부터 한 500원 선 요 자리까지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평화산업 보겠습니다. 슈펙스 BMP가 왜 동전주인데 어떻게 또 들어갔네요. 근데 이제 차트 위치는 나쁜 자리는 아니라서 제가 체크 한번 해드렸고요. 평화산업 되겠습니다. 이제 평화산업은 그냥 수급적으로만 일단 체크를 해드릴게요. 현재 시간에서 평화산업은 마이너스 4% 정도가량 되는데, 음봉이 그 때마다 중요한 구간 때마다 음봉이라든지 아니면은 윗꼬리를 좀 달아내는 모습들에서 다소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한간에 뭐 돌아다니는 얘기로서는
돌아다니는 얘기로서는 무슨 관련주다 무슨 관련주다 뭐 그런 얘기가 또 많아요. 뭐 수소차에다가 뭐 전기차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북 이슈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근데 뭐 현재 뭐 하고 있는 것들 방진 뭐 호수용품 뭐 이런 것들 갖고 최근에 자동차 수출도 못 하고 있는데 당연히 매출에 대한 감소에는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 멀리 볼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물려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길자 내일에 한 번 더 끌어당겨 주게 되면 뭐 한 1300원대에서부터 1400원 라인 구간대 뭐 이때 이제 매도에 대한 타이밍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 끌어올릴 때마다 평화산업이는 꼭 저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날 뒤끝이 좀 안 좋아요. 올려놓고 나서 그 뒤끝이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니다. 즉 외봉형 타입이란 얘기예요. 외봉이 뭐냐면 한번 뾰족 올라갔다가 웬만하면 뭐 반등도 주고 뭐 눌림목 어쩌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한 방에 딱 끝내버려야 돼요. 아셨죠? 예, 이 종목은 딱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내일쯤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슈는 또 추가적으로 붙으면 좋고 수급적인 위치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즉 여긴 자리에서 올라왔다 내려와서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지언정 이 자리에서부터 바로바로 띄우기에는 어렵다. 우리가 뭐 모르는 재료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뭐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렇게 뭐 불확실성한 재료나 이슈를 갖고 우리가 배팅을 할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대응을 하셔도 충분한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지 불가능한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저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안전하다 이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자 시장에 대한 특징주들이면서 종목들 특히 방산 쪽 그 다음에 메가이 여전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빠지지는 않죠. 그리고 수급주 평화산업 정도까지 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이 점들 잘 감안을 하고 제가 다소 보수적으로서 좀 대응을 해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신규로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장밋빛 전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미니멈 전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들 잘 감안하시고요. 어플 상한레이더 어플 꼭 가입하시고 상가 튜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박 수익 내십시오. 고맙습니다.